64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다? 10억 원 이상이 아니라 5억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니츠를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 설립 자본금을 보는 거죠. 이 설립 자본금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죠? 5억 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3억 원 이상으로 하죠. 5억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번 틀린 지문이죠. 2번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신탁 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고, 부동산 신탁의 신탁재산 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해서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부동산 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죠. 대토보상권도 현물 출자할 수 있습니다. 5개가 있습니다. 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279페이지로 가서 6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이며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30억 원을 모집해야 된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정답은 1번이고 2번은 틀렸죠. 여러분이 최저 자본금은 어떻게 돼요? 영업인가, 여러분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자본금은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얼마? 50억 원 이상. 자기관리는 얼마? 70억 원 이상. 70억 원 이상. 최저 자본금. 틀린 지문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모두 실체형 회사의 형태로 운영된다. 여러분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뭐죠? 우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우리가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실체 회사예요. 실체 회사. 그렇지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우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이런 회사를 우리는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바로 명목 회사를 말하죠. 그러니까 3번 틀렸죠.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틀렸죠.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둘 수 없다. 틀린 지문.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우리 차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금 차입 및 사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우리는 자기 자본의 얼마? 2배를 초과할 수 없죠.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자본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자, 281페이지로 가서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 회사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왜냐? 이 니츠는 뭐기 때문에 상법상 뭐기 때문에 주식회사잖아요. 예, 주식회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회사의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 혜택 있습니다. 있다. 틀린 지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뭐 해야 된다? 위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 이 자산에 있어서의 투자 운용을 어디에 위탁? 우리는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죠. 자, 7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하여 분류된다.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죠. 또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의 동그라미. 여러분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식에 있어서의 공모죠. 주식 공모인데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성립을 하는 거죠. 30%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는 거죠. 자,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 아니라 또 뭐죠? 100분의 50이죠. 100분의 50. 100분의 50.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이번에 개정됐거든요. 자, 이번에 개정된 지문이죠. 예, 이번에 몇 프로? 50%입니다. 개정됐습니다. 100분의 50, 50%. 3번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 개발, 부동산 임대차, 유가증권 매매, 금융기관, 예치 등의 방법으로 투자 운용해야 된다. 자산의 운용 방법이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 경우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뭐가 되죠? 요거는 주식 분산 1인당 주식 요건 소유 한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자산 네, 구성이죠. 지금 자산의 구성에 있어서 요 그 두 가지 설명이고 여기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이 70% 이상이죠. 우리가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70억 원 포인트죠.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며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맞는 지문.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50억 원 이상이 된다. 50억. 맞는 지문. 기업 여러분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요거 뭐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개념. 4번 지문 시험에 4번 정도 출제했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4번 정답.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어하는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우선 잘 확인을 한번 또 해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284페이지에 7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로 구분할 수 있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 5억 원, 3억 원이 아니죠. 2번 정답.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에 동그라미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문제로 갑니다. 286페이지에 일반 기업 대출과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자금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관리합니다. 1번 정답.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 누구? 일반 기업이 관리하고 차입자가 일반 기업입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 계좌 뭐죠? 에스크로우 계정. 여러분 그걸 위탁 계좌를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하죠. 에스크로우 계정, 위탁 관리 계좌. 여기서 우리는 관리됩니다. 부동산 개발 신탁 금융의 차입자는 신탁 회사를 다른 말로 수탁자. 맞는 지문이고 일반 기업 대출 차입자는 일반 기업.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 여러분 특수법인을 프로젝트 시행회사. 자,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급 금융 또는 제한소급 금융 방식이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이 기본적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프로젝트. 자, 니츠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2년 연속 출제되고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금융인데 PF라고 하죠. 자, 우선 프로젝트 금융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다.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사업주는 우리는 출자,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자금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출자해서 특수법인을 설립하죠. 이 특수법인은 사업주와는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회사, 이 프로젝트 시행회사를 설립을 해줘. 그래서 이 특정, 뭐 유전 개발 사업 같은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인데,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이 미래의 수익성 또는 이 사업성을 담보로 하죠. 미래의 수익성, 이걸 담보로 프로젝트 시행회사의 대차대조표상 부채로서 회사의 채권
채권을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채는 우리가 인수를 은행에서 하겠죠. 자, A라는 은행이 주 간사 은행이 되죠. 주 간사 은행이 되고 우리는 다른 은행을 우리가 끌어당기죠.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대주단을 형성을 해서 우리는 회사채를 공동 인수하는 것을 우리는 신디케이션 론이라고 해서 신디케이션 형태로 우리는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이 자금,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서 우리는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상당히 비싸죠.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있어서의 금리는 일반 기업의 대출 금리보다 훨씬 높다. 자, 84번 문제로 갑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해요. 요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이 우리는 회사채에 대한 뭐가 돼? 상환의 재원으로 보는 거죠. 상환의 재원으로 본다. 자,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적, 안정적, 높은 고수익성이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 금융 방식, 회사채를 발행하니까 간접 금융이 아니라 직접 금융 방식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무슨 공급자 금융이에요.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겁니다. 공급자 금융. 2번 정답.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이걸 뭐죠?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뭐를 원칙?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부분 보증을 할 경우는 보증한 부분에 제한해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는 제한소급 금융인 경우가 일반적. 4번 개인의 신용도가 낮은 사업주라도 사업의 수익성으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이 참여하므로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원료 공급업자, 구매자, 시공사인 건설회사, 또 국책사업일 경우 정부들이 참여하고 또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보증을 금융기관이 요구하기도 하죠.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함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문제점이 되겠죠. 자, 8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금융기관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위탁관리 계좌를 운영하면서 현금 흐름을 통제합니다. 시공사인 건설회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부담시키고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시공사의 신용 보강을 요구하고 시공사의 추가 출자를 요구하면서 위험을 줄이죠. 금융기관은 시행사 개발이익 선지급이 아니라 개발이익이 아니라 우선 공사비를 우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86번 프로젝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특정 프로젝트로부터 향후 일정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경우에 사전 계약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이 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1번 개념이고요. 2번 일반적으로 기업 대출보다 금리 등이 높아서 사업이 성공할 경우에 해당 금융기관은 높은 금리로 받기 때문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높은 수익. 2번 맞고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에스코르 계정을 통해서 관리하죠. 그래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얘기한 이 에스코르 계정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우리는 통제를 하죠. 현금 흐름을 통제 관리를 하게 돼요.
3번 정답.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비소급 금융이 원칙이고 제한소급 금융이 일반적인 경우를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291페이지에 91번 문제. 주택금융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잠재수요제 예수금, 국민주택채권 매각대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주택건설사업자는 물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근로자나 서민에게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차입계약을 할 때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리 선분양한 주택의 완공을 보증하고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차가 아니라 2차 저당시장에서 활동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틀린 지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기본적 개념 좀 몇 가지 확인을 해 두시고 니츠와 PF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부동산 개발 관리론, 감정평가 기초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